세상에, 이게 대체 말이 돼? 산 정상에서 4K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방금 유튜브에서 본 영상은 한국인들이 관악산 정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속도 측정 앱은 산 정상에서도 5G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서울 한복판의 산에서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담당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브랜든 로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5G 네트워크 시스템과 도시,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 제시카는 작년에 서울에 출장을 다녀온 후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돌아왔고 저에게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든, 너 정말 한국에 가봐야 해. 그들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는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심지어 산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진다니까. 제시카의 말이 과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네트워크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저에게 다른 나라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호기심에 서울의 산들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여러 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이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악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서울의 히든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산에 가려고 하지? 게다가 지하철로. 저는 의아해하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관악산 등산이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도시 한가운데서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산 정상까지 완벽하게 터져요. 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업무 미팅이 끝나면 관악산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산 정상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진다면 그들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런 인프라가 가능한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쳐있던 저에게 공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며 여행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을 때 저는 진짜 로봇이 말을 걸어온 것에 너무 놀라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자동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생체 인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광고 팝업 없이 바로 연결되는 초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 상태는 미국의 고속도로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좌석 뒤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호텔 출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객실 내 모든 기기가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습니다. 에어컨, 조명, TV,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앱 하나로 조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나서 저는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삼성전자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믿을 수 없이 깨끗했고 모든 역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5G 네트워크가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수준의 인프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국 측 파트너들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발표 자료는 완벽했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확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담당자 김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1초라도 인터넷이 끊기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죠.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에서도 와이파이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관악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관악산이요? 네, 물론이죠.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은 와이파이 존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관악산은 특히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인기가 많죠. 실제로 가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민준 씨와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등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산에 오르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산길이 시작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준 씨, 진짜 여기가 산 입구예요? 지하철에서 딱 3분 걸었는데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도 지하철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의 매력이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미국처럼 자연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죠. 관악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잘 정비된 등산로, 각종 안내 표지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무료 와이파이 존 표시였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산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한 신호의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바로 스피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100mbps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집에서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산 입구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산에서 넷플릭스 4K 영상을 버퍼링 없이 볼 수 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 주요 산악 지역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였죠. 산에서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편의 시설의 일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날씨나 등산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구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립공원에 가면 대부분 통신이 끊기고 그것이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자연 속에서도 연결성을 유지하는 문화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산길 곳곳에 QR코드가 부착된 안내판이 있었는데 스캔하면 해당 지점의 정보와 주변 경로, 심지어 AR로 주변 풍경의 정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QR코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등산 시스템의 일부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서 만든 건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좋아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또 놀라운 점은 만나는 등산객마다 서로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조심하세요라는 인사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가 아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모든 등산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정말 특이하네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놀라워하자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동료라고 생각해요. 특히 산에서는 서로 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정이 많은 국민성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저는 정말로 이 문화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벤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로 등산객들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했어요. 민준 씨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관악산을 오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와이파이가 되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중턱쯤 올라갔을 때 민준 씨는 작은 식당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 식당은 산에서 먹는 파전과 막걸리로 유명해요. 산 중턱에 식당이 있다고요?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하이킹 트레일에서는 간단한 매점조차 찾기 힘든데 여기에는 제대로 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맛있는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등산객부터 젊은 커플,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민준 씨가 메뉴판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파전하고 동동주 한 병이요. 그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파전이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식 부침개예요. 밀가루 반죽에 파와 해산물을 넣어 기름에 부친 음식이죠. 등산 후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맑아서 아쉽네요. 민준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큰 철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파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동주라는 술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약간 탁한 쌀로 만든 술이었습니다. 여기요, 한국식으로 드셔보세요. 민준 씨가 파전을 한 조각 잘라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바삭하면서도 안은 촉촉하고 파의 향이 정말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동동주를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이제 이걸 한잔 하시면서 드셔보세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저는 동동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간 달콤하고 탄산이 살짝 있는 느낌이었는데 파전과 함께 먹으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미국에서는 등산 중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보통은 에너지바나 간단한 샌드위치가 전부인데
저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주변 테이블의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이 세대를 초월하는 인기 있는 활동인가 봐요. 미국에서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등산은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산을 찾죠.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꾸준한 등산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미국의 노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집에 머물거나 쇼핑몰을 걷는 정도가 전부인데 여기 한국의 노인들은 산을 오르내리며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수명이 긴 건가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한 이유겠죠. 우리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큰 역할을 하고요. 파전만 해도 보세요.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가는데 다른 등산객들이 계속해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노부부가 저희를 지나치며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따뜻한 미소가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민준 씨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구축했는지,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시켰는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했어요.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국민들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로서 이런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이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적용과 인프라 구축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회에 구현하는 속도는 한국보다 느린 것 같아요. 특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너무 넓고 각 주마다 규제가 다르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새로운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죠. 민준 씨의 설명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점점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산 곳곳에 설치된 작은 장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환경 모니터링 센서였습니다. 이건 대기질, 소음,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예요. 서울시에서 설치했어요.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서울시 환경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시민들은 앱을 통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관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풍경이 아니라 바로 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기서도 신호가 완벽해. 심지어 5G야. 저는 속도 테스트를 해보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500mbps가 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말이죠. 저는 즉시 회사 동료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제프, 내가 지금 어디 있게 짐작이 가? 저는 카메라를 전환하여 서울 전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브랜든, 너 지금 산 정상이야? 어떻게 영상이 이렇게 선명해? 제프가 놀라워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산 정상이야. 관악산이라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서도 5G가 완벽하게 터져. 게다가 와이파이도 있어.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각자 인증샷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산 정상에서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삼각대에는 작은 LED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전문 방송인처럼 카메라 앞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저분은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산행 브이로그가 인기가 많거든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 속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한국에서는 자연 속에서도 디지털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등산하면서도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위치를 공유하고 심지어 음악을 스트리밍하면서 듣기도 하니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선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술이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더 잘 즐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AR 뷰포인트는 서울의 주요 건물들을 식별해주고 그 역사와 정보를 알려줘요. 저는 민준 씨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카메라를 도시 방향으로 향하자 화면에 각 건물의 이름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기술을 체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현장 학습으로 관악산에 많이 오고 있어요. 지질학, 생태학, 환경과학을 배우는데 최적의 장소니까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환경 모니터링 장비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과 자연의 공존을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발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개발을 추구하다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잠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한 후 우리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다른 외국인 등산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기술 인프라에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와이파이 속도에 놀랐나요? 영국 악센트가 느껴지는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죠. 산 정상에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라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는데 매일 새로운 것에 놀라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심지어 여기 산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니. 그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자신이 영국에서 온 IT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역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혁명을 이룬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이미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산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의 기술적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동작 감지 센서로 작동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비상전화는 태양광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그를 붙잡아주는 동안 제 발목이 살짝 삐끗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었을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걸을 때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주변으로 여러 명의 등산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한 중년 남성이 즉시 배낭에서 응급 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분은 의사세요. 발목을 좀 봐주실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산행 중에 의사를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분은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발목을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발목을 움직여 보였고 그는 전문가적인 손길로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염좌인 것 같네요.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등산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배낭에서 압박 붕대와 파스, 심지어 소형 아이스팩까지 꺼내 저의 발목을 처치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등산객은 물통을 건네며 진통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에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산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해외 등산 중에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처치를 마친 후 한 젊은 등산객이 다가와 제 배낭을 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동료니까요.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문화였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이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곳. 와이파이와 5G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하게 유지되는 곳.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 저희를 도와주었던 등산객들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산행 후에는 역시 막걸리죠. 한 등산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치를 살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모두들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한국의 IT 산업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한국은 그 기술을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나라예요. 한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 등산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데 탁월하죠.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인 산에서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자 모두들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산에서 이런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우리의 정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다음 날 회사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산 정상에서 500mbps 속도의 인터넷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과 속도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그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모델을 연구하여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회사는 한국의 통신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 도시의 일부 지역에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기술적 발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잃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따뜻한 인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마음, 음식을 나누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관악산에서의 경험 어떠셨나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한국의 산에서 발견한 놀라운 기술력과 따뜻한 정서,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한국의 철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의 산을 소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